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원랜드 보고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두 가지 공시가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공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제목으로 2020년 EPS 급감이 좀 확정된다라고 지금 적어 놓았는데요. 반면에 이제 DPS는 동결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최근에 나온 공시 두 가지로 인해서 실적은 좀 많이 좀 나빠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만, 동사의 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할 만한 그런 배당 하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강원랜드는 2020년 4월 16일에 두 개의 공시를 좀 발표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 공시는 이 카지노 휴장 기간이 이제 만료되는 시기를 기존엔 4월 20일 오전 6시까지였는데요. 이거를 2주 더 연장한 5월 4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2주간 더 휴장하는 만큼 매출 손실이 더 증가할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 공시는 네, 폐광기금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폐광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강원도청 측에서 징수를 하여서 폐광 7개 시군에 이제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폐광기금과 관련한 계산 방식이 강원랜드와 강원도청 측이 조금 상이합니다. 강원도청 측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제 연평균 한 300에서 한 400억 원 정도 지금 강원랜드가 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원도청 측에서 이걸 이제 과거 5년치 과소 징수분이라고 해서 한 1,900억 원 정도를 강원랜드에 이제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사전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럼 조만간 이게 부과가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공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 이제 카지노 그 휴장이 2주간 더 연장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돈 공시가 나왔던 날 이제 국무총리께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여부를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 확진자 수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정부 스탠스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그 정부 분위기 속에서 아무래도 강원랜드 입장에서 보면 카지노 휴장 일정을 좀 연장을 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았는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정세균 총리께서는 이제 4월 19일 날 또 한 번의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는 5월 5일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일부 제한은 완화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야외 공공시설, 뭐 무관중 스포츠 경기, 그리고 뭐 채용 시험 이런 것들은 허용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제 엄격한 통제가 한 단계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좀 상황이 좀 괜찮게 흘러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5월 이후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현상이 이제 조금 더 완화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결국은 이제 강원랜드를 비롯한 카지노 3사의 카지노 개장으로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폐광기금 관련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폐광기금은 이제 패특법 시행령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국인 카지노 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세전이익의 25%를 이제 납부를 하여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는 구체적인 이제 계산 방식은 이제 법에는 이제 나와 있는 게 없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제 강원랜드 손익계산서 상에서 이 폐광기금 납부 부분은 이거는 이제 판관비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데요. 세전이익의 25%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 25%의 금액이
판관비에서 차감이 또 됩니다. 그러면 이 판관비에서 이렇게 나가게 된 폐관기금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 강원 도청과 강원랜드는 서로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제 강원랜드가 창설된 19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논란인데요. 일단 그 폐관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전이익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강원랜드는 세전이익을 계산을 할 때 이 폐관기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판관비 따에서 이게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강원도청은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세전이익에서 납부를 하면 된다. 폐관기금을 따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강원도청 측의 주장대로 가게 되면 폐관기금이 더 늘어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강원도청이 이제 언급한 1,887억 원은 이제 2014년부터 18년까지의 5년 지분이고요. 연평균을 보게 되면 약 한 377억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내라는 의미가 됩니다. 강원도청이 조만간 이걸 이제 부과를 하게 되게 되면요, 이제 강원랜드 측에서는 이거를 대응을 하여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강원도청이 맞는지 강원랜드가 맞는지가 지금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측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도 이제 강원도청을 상대로 소송전에 임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강원랜드가 이 1,887억 원을 이제 바로 강원도청에 납부를 할지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을지는 이제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계적 관점에서는 이 문제를 지금 그냥 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보수적 관점에서 이 금액이 2분기 중에 부과될 경우에는 강원랜드는 이 금액을 판관비 단의 폐관기금 관련 충당금으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카지노 휴장일이 2주 연장이 되면서 강원랜드의 이익 전망치가 하락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1,887억 원 어치가 일회성으로 지금 충당금 처리가 되게 되면 이번 2분기에 강원랜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400억, 한 적자 1,400억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 올해 예상되는 2020년에 이제 강원랜드 실적은 이제 손익계산서만 놓고 보면 참혹하게 되는데요. 일단 작년도 기준 강원랜드의 영업이익은 5,012억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제시하는 전망치는 2020년 영업이익 1,469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나오게 되게 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강원랜드의 EPS는 전년도 1,564억 원에서 580억 원으로 올해 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강원랜드가 이 1,887억 원을 실제로 납부를 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 낸다라고 치면 캐시플로우상 캐시 아웃플로우는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이 손익계산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강원랜드에 이제 배당이 동결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강원랜드는 최대 주주가 한국광해관리공단입니다. 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고 하는 회사는 연간으로 약 한 3천억 원 정도의 그 운영 비용이 발생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운영 비용 중에서 약 2천억 원 이상은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요. 나머지 한 금액 중에 한 800억 원 정도는 강원랜드에서 발생을 하는 이제 배당 수익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지 않는 한 강원랜드가 배당을 줄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강원랜드 같은 경우 2017년도에 이제 DPS가 990원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자,
자, 2018년도에는 강원랜드 매출이 좀 많이 까집니다. 테이블 수를 줄이고 또 영업 시간을 줄이면서 지금 그 실적이 좀 많이 나빠지는데요. 자, 당시에 이제 EPS가 32% 감소를 했는데 DPS는 9% 낮춰서 900원으로 이제 DPS를 맞춰줬습니다. 이익이 이제 까이는 것과 비례해서 DPS를 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절대 금액을 일정 부분 맞춰주는 쪽에 의의를 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의 그 주주 구성을 보게 되면요. 자, 강원도와 관련한 공공지분이 51%에 해당합니다. 광해관리공단을 비롯해서 폐강 4개군 등 여러 플레이어들이 이제 공공지분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지금 폐강기금이 지금 올해는 이제 강원랜드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좀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배당까지 줄이게 되면 그러면 공공주주들은 이 재원으로 쓰던 돈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랜드의 그 EPS가 뭐 10% 20% 정도 빠지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배당 성향에 맞춰서 DPS를 그 정도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EPS가 3분의 1 토막이 나는 이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강원랜드는 절대 금액 기준으로 배당을 산정하는 로직을 책정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지금 2019년도에도 이 회사의 DPS는 900원이었고요. 2020년에도 동일하게 900원의 DPS가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표는 이제 강원랜드의 주가 예상 밴드입니다. 강원랜드의 시가 배당률은 과거 패턴을 보게 되면요. 한 2.6%에서 3.4% 사이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강원랜드는 배당주로서 많이 좀 접근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DPS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기존의 배당 성향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추정치로는 올해 DPS는 275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원랜드는 배당으로 봐서는 안 되는 회사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900원으로 동결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이 레인지 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주가는 못해도 한 26,000원, 오르면 한 35,000원, 중간은 한 3만원 혹은 그 이상. 지금 이제 그 금리가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배당주 매력이 좀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한 3만원 이상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폐강기금 관련해서 제 노이즈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강원도청 측이 폐강기금과 관련해서 세금을 이제 엄격하게 25%로 적용해라. 폐강기금을 공제하지 말아라. 즉 실효세율을 인상하겠다. 라는 의미를 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 강원도청의 이제 주장이 법원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강원랜드의 정상적인 세전이익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0억 원 정도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원랜드의 그 순이익은 법인세를 좀 생각을 해봤었을 때 약 한 280억 혹은 300억 정도 낮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강원랜드가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실적이 많이 망가지지만요. 대략적으로 코로나가 없는 상황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순이익 추정치가 한 4천억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4천억 정도가 나오는 회사가 한 300억 정도가 이제 구조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보게 되면
한 3,700억 정도 순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로 변화하게 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배당을 책정한다고 하면 그만큼 가치가 좀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걸 이제 보수적으로 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더라도 한 4천억 정도 가치가 기대가 되던 게 한 3,700억 정도 순이익에 기대할 수 있는 거면 10%가 좀 안 되는 수준의 이제 가치 하락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인세와 배당금 감소입니다. 폐간기금 요율을 뭐 실효 요율이든 아니면 실제 요율이든 이걸 올리게 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전이익이 감소하면서 법인세와 배당금이 감소하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특히 이 배당금이 감소하는 문제는 이제 강원랜드 측의 중요한 이제 스테이크홀더의 이제 이해와 또 대치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매출이 좋아져야 되는 이슈가 있고요. 강원랜드와 관련한 카지노 규제가 완화가 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고 불리는 이 사감이라고 하는 조직이 2018년 11월에 제3차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강원랜드의 매출에 이제 캡으로 장역을 하고 있는 사가미 매출 총량과 관련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겠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돔 계획에 따르면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였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7대 사행산업 중에 모든 사행산업들은 다 내국인 도박 시장을 이제 컨트롤하자라는 목적으로 지금 짜여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의 도박과 전혀 상관이 없고 또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화벌이를 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이 규제 대상으로 들어오는 게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가미가 이 기존에 이제 포함되어 있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이 총량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걸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지금 고려한다라고 하였었고요. 또한 이제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 합법 사행산업 매출 비중, 이게 이제 총량제의 근거가 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0.54%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OECD 평균이 0.619%여서 좀 낮은 편인데요. 아무래도 이거를 이제 OECD 평균만큼은 올려도 된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법 시장의 캡을 너무 타이트하게 이제 조정을 하게 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풍선 효과로 이제 불법 시장이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린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만약에 실현되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 총량에서 이제 사라진 그 외인 카지노 대략 한 1조 원 정도 되는 매출이 이제 총량에서 빠진 만큼 이 총량을 다른 산업들이 이제 나눠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게 한 가지 좋은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전체 총량의 파이가 올라가게 되면 역시 강원랜드 입장에서 보면 총량제가 늘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사가미의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아직 정책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연구 용역, 세미나, 간담회, 공청회, 뭐 각종 협의 등 절차를 이미 다 거쳐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돈 계획은 정부에서 결단만 하면 바로 시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매출 총량제의 그 완화라는 규제 완화가 이제 반대급부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건 기재부 사항인데 지금 강원랜드의 그 직원 정원 수는 기재부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좀 유의미하게 좀 늘려줄 수 있게 되면 지금 미가동되어 있는 테이블을 운영할 만한 딜러 인력이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 이제 카지노 테이블 수가 기존
180대에서 160대로 줄였는데요. 요거를 원상복구 시킨다든지 아니면 현재 영업시간을 기존 20시간에서 18시간으로 2시간 단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원상 수준으로 이제 회복을 시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딱 적당한 수준의 매출 부양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연이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고 있는 결론은 폐관기금 이슈, 이게 세금성 비용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치 하락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강원랜드라는 회사의 특성상 이제 법인세 그리고 배당 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매출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규제 완화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는 그동안 이제 강원랜드에 대해서 투자 의견 이제 수총 바이 내고 있었고요. 목표 주가 32,000원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투자 의견 계속 유지를 합니다. 지금 2분기 실적 급감, 또 올해 실적 좀 안 좋은 거 있고 폐관기금 관련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이 급감은 이제 배당을 유지하는 걸로 극복하고 폐관기금 이슈는 이제 규제 완화 쪽으로 좀 이어지게 된다면 회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독점 카지노이고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만 둬도 되게 안정적인 실적이 유지 가능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 정치적 논리로 보아야, 즉 각각의 스테이크 홀더들 간의 이해관계를 잘 파악을 하여야 이 규제라든지 아니면 주가의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발간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